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서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6일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한 정말 알차고 퀄리티, 그러니까 높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꼭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 자료 게시판에서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아 먼저 문제를 풀어보신 후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Part 1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파트 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두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인물 중심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두드러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식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항상 Part 1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강세가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한 문장 안에 놓여 있는 화자의 그 세 번의 강세와 그리고 화자의 음성에 실려있는 그 강세와 리듬을 또 잘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오답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만 해요.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A 가볼게요. A man is working in a garden. 네, a man is 하고 우리 동사 자리에 working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자, 영국식 발음의 성우이다 보니까 특별히 working 이렇게 굴려 읽지는 않았죠. A man is working in a garden. 그죠? Walking in a garden. 자, 정원에서 남자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 찍혀 있는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 혹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 Part 1에서는요, 일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어떤 장갑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이렇게 화분을 만지고 있다거나, 그렇죠? 작업복 혹은 장비 같은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이분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냥 식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working이라는 동사에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B번으로 가볼게요. A man is purchasing flowers. 이번에는 자, 한 남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나요? purchasing. 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구매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 발음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매하다, purchasing 할 때요. 요 A의 발음 기호가 apple이랑 동일하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purchase가 아닌 purchasing 이렇게 읽어주셔야만 해요. 자, 꽃들을 구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거나 혹은 buy,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폐, 돈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게 교환이 되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있다, 구매하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거든요. 이 사진에서는 구매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 woman is touching a plant. 자, 이번엔 여자의 동작을 touching이라고 했죠. 자, 여자가 식물을 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touch라는 표현은 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물건에 뭔가에 손이 닿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므로 여자의 손에 이 식물이 닿아 있네요. 그래서 여자가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적절히 묘사하는 C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D번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A woman is stacking pots on top of each other. 네,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A woman is stacking pots on top of each other. 자, 먼저 동사는 stacking이었어요. 우리 stack이라는 표현은 Part 1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빈출 표현이죠. pile이라는 동의어도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뭔가를 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명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쌓여져 있는 더미나 무더기를 뜻하는 명사로도 많이 등장하죠. 자, 그럼 여자가 쌓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pots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pot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 화분, 식물들이 담겨져 있는 그 화분, 단지, 항아리 같은 걸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없죠. 여자가 이 화분들을 쌓고 있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때 stack이라는 동사랑 또 짝이 잘 맞는 표현이 이 on top of each other 이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서로 위에 겹쳐서 포개져서 차곡차곡 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ack이라는 동사하고 아주 잘 어울려 쓰이는 표현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David, D번 역시 동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오답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면 동사에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작을 묘사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C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2번 사진으로 가볼 건데요. 2번 사진은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보니까 풍경이 아주 많이 찍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울타리가 확인이 되고요. 여자의 두드러지는 동작은 그 풍경,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명사와 동사에 주목하고 오답을 최대한 소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 들어볼게요. A water bottle has been left open. 네, 다시 A water bottle has been left open. 가볼까요? A water bottle has been left open. 자, 호주식 발음의 성우였어요. 그래서 water bottle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고요. 사진에서 물병으로 보여지는 사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backpack, 옆에 꽂혀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그 물병이 left open, 열려 있진 않아요. 그렇죠? 뚜껑이 잠겨 있거든요. 따라서 A번은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B번으로 가볼게요. A camera is mounted on a tripod. A camera is mounted on a tripod. 네, 여러분 동사 자리에 a camera is mounted 수동태 구문이 등장했는데요. 이때 mount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설치하다, 고정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높이를 올려서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이와 같이 주로 수동태 구문으로 등장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be mounted, 고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tripod였어요. 여러분 tripod는 삼각대를 뜻하는데요. B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진에 이 tripod에 해당이 되는 사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여자가 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죠. 이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tripod가 답이 될 수 없는 오답의 기준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C로 넘어갈게요. A woman is passing a fence. 네, 이번엔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 했냐면요. Passing a fence. passing a fence라고 했습니다. 자, 지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fence, 사진의 fence가 확인은 되거든요. 근데 여자가 울타리를 지나가는, 즉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자는 울타리 근처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assing,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므로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D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오답을 쭉 소거해 보니 정답은 자동으로 D가 되어야 할 텐데요. A woman is photographing some scenery. 네, 뭐라고 했냐면요. A woman is photographing some scenery. 자, 여자가 photographing some scener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hotograph라는 표현은 우리 흔히 사진이란 뜻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자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것의 사진을 찍고 있냐면요. some scenery, 바로 풍경 사진을 찍고 있다. 풍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오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확인해 두신다면은 Part 1에서는 주로 명사와 동사에 그 오답의 기준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Part 1은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항상 오답으로 등장하는 모든 문장들 실전에서는 얼마든지 정답 문장으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두 번씩 반드시 소리내어 따라 읽는 쉐도잉을 병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표현들을 익혀두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Part 2, 3번입니다. Part 2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죠. 따라서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우리말로 간추려 되뇌가는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 그럼 3번 확인해 볼까요? How often do employees receive bonuses? How often do employees receive bonuses? 네, 여러분 우리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 한번 채워서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How often do employees receive bonuses? 였습니다. 자, how often이라 하면 얼마나 자주, 흔히 우리가 빈도를 물을 때 사용하는 정도를 묻는 용법의 how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묻는 표현이죠. 그럼 직원들이 보너스를 얼마나 자주 받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how often 또는 often 이 빈도에 해당하는 표현을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빈도 표현으로 답을 하는 거겠죠.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면요. 자, A번 확인해 볼게요. There are 3 people outside. 네, There are 3 people. 밖에 3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것은 사람의 수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너스를 받는 그 빈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B번 가볼게요. Staff are happy with it. 네. 자, 직원들은 그것에 happy with it, 만족해해요 라고 했는데 아마 보너스 때문에 연상할 수 있는 happy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와는 무관한 엉뚱한 의미의 응답입니다. 자, C는요. Once every year. Once every year. 자, 일단 once를 듣고 반갑게 바로 마킹까지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이요 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빈도로 답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C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들어볼게요. Which route should we take to the stadium? Which route should we take to the stadium? 네, 여러분 질문 앞부분에 Which route? 이 두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바로 which route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route라는 표현은 여기선 경로 또는 길로 해석을 해주셔야만 하겠죠. 경기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which라든지 혹은 what이라는 의문사가 등장하는 경우에 자,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 which라는 의문사 뒤에 등장하는 명사입니다. 자, 경로로 답을 한다면 이제 직접적인 답변이 되겠죠. 특정한 경로를 알려준다면 말이에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Highway 32 is the quickest way. 네. 자, Highway 32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2번 고속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라는 말로 경기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B번은요. To see a soccer match. To see a soccer match. 자, match라는 것은 우리 스테디움하고 연상지어 생각해 볼 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경로를 묻는 질문에 목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한 응답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C로 넘어갈게요. Take as much as you'd like. Take as much as you like.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했고요. 질문 속에 take라는 동사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 함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A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Will these invitations be sent out sometime today? Will these invitations be sent out sometime today? 자,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 내용어 채워서 읽어볼게요. 함께 가보죠. 시작. Will these invitations be sent out sometime today? 였습니다. 자, 지금 수동태로 질문이 등장을 했는데요. 직역했을 때 이 초대장들은 오늘 중에 발송이 될 건가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파트 2는 어차피 나와 너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듣는 파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즉 수동태로 질문이 나와도요. 그냥 능동태로 접근을 하셔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능동태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you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 will you send out this invitation sometime today?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 있겠죠. 그 능동태 질문을 수동태로 전환시킨 게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즉, 되뇌 가실 때 초대장이 발송될까요? 하셔도 좋고요. 수동태를 들었을 때 빠르게 프로세스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듣고 invitations하고 sent out을 뽑아서 초대장 보낼 거예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에 보낼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번부터 우선 질문에 대해서 yes or no 답변이 가능한데요. yes or no 자체만은 기준이 될 수 없죠. 확인해 볼게요. Why don't we send a donation? 자, why don't we라는 것은 우리 흔히 제안 의문문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send a donation이라는 것은 기부금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질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되묻고 있거든요. 질문에서는 초대장을 보낼 건지를 묻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와 무관하게 donation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알 수 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응답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역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파트2에서 역질문은 좀 정답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무작정 역질문이 나온다고 정답으로 연결을 해서는 안 되겠죠. 관련한 질문으로 되물어야만 정답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Sorry, I can't come. Sorry, I can't come. 죄송하지만 전 갈 수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마 invitations, 초대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연상해 볼 법한 죄송하지만 전 못 가요 라는 엉뚱한 답변을 지금 만들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이 질문의 요점은요. 오늘 중에 초대장을 발송할지 안 할지 이거거든요. 자, C 들어볼게요. That's the plan. That's the plan. 사실 답변 자체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that's the plan을 한 3번 정도 따라 읽어주세요. That's the plan. That's the plan. That's the plan. 이라 하면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그럴 계획이에요. 라는 의미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중에 초대장을 보낼 계획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앞부분에는 ye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응답인 C가 바로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6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o you want to practice for your job interview, or do you feel prepared enough? 네.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질문 2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자, 일단 우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어, 키워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Do you want to practice for your job interview, or do you feel prepared enough?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Do you want to practice for your job interview? 라고 했고요. 자, or 앞부분에 있는 질문의 의미부터 점검해 보신다면은 자, 취업 면접을 위해서 연습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했고요. 뒤에 이어 등장한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or Or do you feel prepared enough? 네, do you feel prepared enough?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아무래도 길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치만 이렇게 질문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선택 의문문은요. or 이란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 뒤에 언급되는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들었을 때 앞뒤가 반대가 되네 싶다면요. 그냥 앞에 질문 혹은 기억에 남는 뒷질문만 기억하고 되뇌 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겠어요? 이런 식의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또는 뒷질문을 기억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준비됐어? 이런 식으로 되뇌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or 앞부분에 있는 질문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니? 그러니 연습하고 싶니?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앞질문을 기준으로 한번 되뇌어 가보도록 할게요. 면접 연습하고 싶어? 이렇게 되뇌시면 어떨까요? A번. I should rehearse some more. I should rehearse some more. 네, I should rehearse some more. 여기서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 I should rehearse some more. 네, 바로 rehearse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단어를 제가 명사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명사죠. 우리 명사일 때는 흔히 리허설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강세의 위치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리허설이 아니라요. 일단 굴려서 시작해 주셔야 되고 rehearsal, rehearsal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동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위치에 강세가 놓여 있다 보니 rehearse가 아니에요. rehearse 아니고요. rehearse, rehearse. 굴리지 않는다면 rehearse, rehearse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practice의 동의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I should rehearse some more. 이때 뒤에 붙어 있는 또 some이랑 발음이 충돌되다 보니까 rehearse some more 하지 않고요. rehearse some more, rehearse some more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I should rehearse some more. 그죠? rehearse some more. 저 더 많이 연습해야 되겠어요.
연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네, practice 하고 싶다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 ingredients are ready. 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나요? The ingredients. 여러분, ingredients라는 것은 재료,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뜻하는 표현이죠. 질문과 무관합니다. 아마 이 prepare이라는 표현에서 연상 가능한 ready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함정이었겠죠. 자, C 넘어갈게요. My position is very rewarding. 다시. My position is very rewarding. 네, my position is very rewarding. 제 position이라는 것은 우리 일자리, 직책을 뜻하므로 제 일은, 제 직책은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마찬가지 feel prepared 라는 표현 때문에 rewarding 이런 단어를 끄집어낸 함정이지 않을까? 혹은 인터뷰 때문에 그죠? position 이거를 끄집어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파트 2의 마지막 7번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Amy Rashid accept our recent job offer? Why didn't Amy Rashid accept our recent job offer? 네, 여러분 우선 7번 문제 듣고 좀 당황하신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주어 자리에 Why didn't Amy Rashid 여기까지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토익에선 아주 다양한 전 세계적인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Amy Rashid까지 full name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last name에 Rashid 이런 게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파트 2는 컨텍스트가 없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귀로만 듣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을 때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또 어색하게 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빈칸에 들어갈 동사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accept our recent job offer?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Why didn't Amy Rashid accept our recent job offer? 자, 바로 받아들이다, 수락하다라는 그 의미의 이 단어였어요. 그리고 끝에는 job offer. 이었죠. 여러분 우리 받아들이다라는 이 단어 있죠. 많이들 accept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성우는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다시 Why didn't Amy Rashid accept? accept. 마치 뭐뭐는 제외하고라는 단어랑 발음이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죠. 자, accept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단어의 강세가 여기에 떨어지거든요. 앞에 있는 A의 강세가 놓여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단어는 accept. 마치 앞부분이 약간 미약하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다 보니 무엇은 제외하고라는 accept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accept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Amy Rashid란 이름이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을 당황시켰을 거고 두 번째, 동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때 accept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Amy Rashid accept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왜 Amy는 최근에 그 job offer,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유로 적절한 응답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왜 그 최근 채용 제안을 수락을 하지 않았을까?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The training session begins before then. 네, 트레이닝 세션까지는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뒷내용이 그 전에 시작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job offer에서 연상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끄집어낸 함정 A는 질문의 내용과 무관함으로 오답입니다. 자, B번. We're excited for her to join our team. 네, we are excited. 우리는 기쁘네요. 그녀가 우리의 팀에 합류하게 되어서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B번도 마찬가지예요. job offer에서 연상할 수 있는 join our team. 이걸 끄집어낸 함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C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왜 에이미 러시드는 채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She's accepted employment with another firm. 네, 여러분. She's accepted employment. She's accepted employment with another firm. 네, she's 하고 여기 동사구 완성시켜 보세요. 이번엔 정확히 들으셨죠? accepted 였습니다. accepted 아니에요. She's accepted employment with another firm. 이 의미는 뭘까요? 그녀는 다른 회사의 일자리, 채용 제안을 받아들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회사에 그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근 일자리 제한을 수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라는 굳이 말하면 이제 앞에 because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C가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질문은요. 일단 why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선택지가 이렇게 긴 문장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유명사. 선생님, 저 파트2에서 사람 이름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한 경우에는요. 문장 구조적으로 충분히 사람의 이름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요. 주로 질문 안에서 주어, 목적어 자리에 대부분 위치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혹시 그 모르는 표현이 문장 구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평소에 리뷰하실 때 이런 이름들을 좀 자주 익혀두시고 소리내어서 또 역시 쉐도잉 하셔서 문장 구조를 뇌에 새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번에 비슷한 문장 패턴을 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지금 여러분이 쌤의 말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자, 파트 2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파트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 지문을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와 선택지를 미리 빠르게 훑어보고 요점을 파악하는 이른바 스키밍이라는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스키밍의 목적은요. 요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저와 함께 각 문제와 선택지의 요점을 한번 훑어볼까요? 8번입니다. 여자는 왜 전화하고 있는가? 전화를 건 상황이 대화 지문인가 봐요. 일단 이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로 남녀 간의 2인 이상의 대화를 듣게 되는 파트 3에서는 우리가 문제 유형을 통해서 단서를 언급할 화자의 성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여자가 단서 언급할 거예요. 전화 건 사람이 왜 전화했는지 밝힐 테니까요. A번은요. 예약을 취소하기 위해, B번은 request payment라는 것은 지불금을 요청하기 위해 쉽게 말해 돈을 내라고요. 자, C는요. 손님을 초대하려고, D번은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자,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자, Bill Grady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묻는 경우 이분은 제3의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름이 언급이 되면은 보통 이름 주변에 이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앞 또는 뒤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주변에 놓이는 직업, 직책, 신분과 관련된 표현을 노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Bill Grady를 놓치지 않기 위해 키워드의 시선을 걸어두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A번은 회계사고요. B번은 행사 기획자, C는 프론트데스크 직원이래요. 자, D번은 판매 직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이번엔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자, say라는 동사 앞에 화자가 놓여 있으니까 이 문제 역시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남자의 말에서요. 제가 할게요 하는 이런 미래의 조동사 혹은 I will, I plan to, I'm going to, let me, I can 와 같은 표현을 노려주셔야 되겠죠. A번은요. 용품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B번은요. 예약을 하고요. C는요. 예산을 조정한다. 조정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변경을 하는 거겠죠. 수정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D번은요. 동료에게 연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연락하다라는 표현은 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등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동료라는 표현 역시 지문에서는 더 구체적인 동료의 이름이나 직책으로 언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전화 건 상황이에요. 여자가 왜 전화했을까요? 그리고 빌 그레디라는 분은 어떠한 직업 혹은 직책을 가진 분이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언급합니다. 제가 뭘 할게요. 이렇게 전개되는 지문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8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his is Caroline Sears calling from the Block 57 hotel. 네. 자, 끊고 가볼까요? 지금 여자가 전화를 건 상황임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전화 상황에서는 자신을 this is로 지칭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항상 어디에서 전화했는지를 늘 밝힌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calling from 이하예요. 어디서 전화를 걸었냐면요. 호텔에서 전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업체가 호텔이니까 호텔 직원이 바로 여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여자가 왜 전화했는지였죠. 자, 호텔에서 무슨 일로 전화했을까요? We have not received the deposit payment for your planned event here. 네, 끊을게요. We have not received 자,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뭘 못 받았다고 했나요? the deposit payment for your planned event here. The deposit payment for your planned event here. 네, 바로 the deposit payment for your planned event here. 이곳에서 예정된, 즉 계획된 그 행사를 위한 deposit payment를 못 받았대요. 자, payment라는 것은 즉 지불, 납입,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의 금액인지, 무엇을 위한 그 납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deposit이라고 하면요, 흔히 이제 뭐 예치금 내지는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잖아요. 따라서 행사를 위한 보증금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좀 더 들어볼게요. We'll need that right away if you're still interested. 네, we need that right away. 당장 그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자, 그럼 전화를 건 목적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여자가 전화 건 목적은요, 바로 보증금 빨리 내주세요. 이니까요. 결제 요청하기 위해 돈을 달라고. 따라서 정답은요, 이 결제 혹은 지불 납입을 뜻하는 payment이란 표현으로 바로 매칭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정답은 보의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고요. 자, 이제 이어서 남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 건데 이 빌 그레디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Oh, our accountant Bill Grady should have handled that. 네,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역시 이름 이번엔 앞으로 단서를 던졌어요. Oh, our accountant Bill Grady should have handled that. 네, 자, 여기 발음을 좀 보시면 our accountant라고 읽진 않았어요. Our accountant. 이렇게. Our accountant. Our accountant 하고 T를 성우가 약간 이응처럼 읽고 있었거든요. accountant 이런 식으로요. 아, 저희의 회계사인 빌 그레디 씨께서 Bill Grady should have handled that. 네,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만 했는데요 라고 했으니까 아직 처리를 안 하신 거죠. 좀 더 들어보죠. He usually takes care of those types of matters quickly. 네, 보통은 그와 같은 사안들을 굉장히 빠르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Sorry about that.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9번 문제 우리 accountant Bill Grady 딱 듣자마자 바로 매칭하셨어야 돼요. 정답은 A번으로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10번 문제는 남자가 단서를 언급할 것임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자의 답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I see. Well, I suggest telling Mr. Grady that a payment is required by the... Well, I suggest telling... 네, 여러분, well, I suggest. 일단 suggest는 아주 중요한 청취 시그널이거든요. 여자가 제안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라고 제안하고 있죠? telling Mr. Grady that a payment is required 네, 이 그레이디 씨에게 회계사라고 소개한 이분에게 that a payment is required. 이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by the end of the day. 네, 근데 기한은 오늘 중에 오늘까지는 이제 지불을 완료를 해야만 하는 거겠죠. 자,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남자의 말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If we don't receive one before then, 네. we unfortunately won't be able to hold your reservation any longer.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그때까지, 즉 오늘까지 저희가 받지 못한다면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예약을 더 이상은 오랫동안 홀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남자가 턴을 받습니다. 더 집중하고 들어주셔야겠죠? Okay. I will call him now and make sure he transfers the funds today.
I will call him now. Okay, I will call him now. 이때 him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문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 회계사 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And make sure he transfers the funds today. 네, 뭐 하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나요? He transfers the funds today. 자, transfer 이란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 돈을 뜻하는 funds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때 transfer는 우리 흔히 이제 이체하다, 송금하다의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 제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call him, 힘은 누구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bill이라는 회계사분이 되는 거고요.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제가 돈 이체하라고 이야기할게요. 라는 이 부분이 단서. 정답은 바로 D번의 contact coworker가 되는데요. 어떻게 paraphrase 되었나 보세요. contact이란 표현은 call, 구체적인 연락 수단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계속 언급되는 him, he라는 이분은 바로 아까 9번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그 Bill Grady라는 회계사분임을 알 수 있죠. 선택지에서는 그분을 coworker, 동료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해두었다. 그래서 앞으로 coworker이란 표현을 보게 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직책으로 바뀌거나 이름으로 언급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11번 문제 볼게요. 자, 남자는 왜 make a purchase, 구매를 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단 남자가 원하는 거니까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겠죠. 우리가 노려들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이 구매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구매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왜 그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A번에서는요, 그의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요, 그의 친구가 추천을 해줬대요. 그리고 C는요, 그는 프로모션에 관해서 들었다. 프로모션은 그냥 판촉, 할인 행사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D번은요, 그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12번 문제예요. 시각자료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남자는 어떤 기기를 구매할 것 같은가라고 묻고 있고요. 선택지에 모델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남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그 디바이스가 바로 텔레비전, TV가 되는 거군요. 선택지에 모델명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아마 단서는 이 스크린 사이즈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요? 자, 시각자료 문제는 누가 단서를 언급할 것인지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단서를 던지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남자가 구매하는 입장이니 남자가 선호하는 그 스크린 사이즈를 이야기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13번 문제는요. 여자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offer to do 문제를 흔히 우리는 도움 제공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자를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제안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자의 말에서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노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I can, I will be able to, I'll, 또는 let me, 또는 why don't I'd be happy to 이런 표현들 있죠.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표현을 한번 노려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지 볼게요. 자, 배송 일정을 잡는다. 자, B번은 우리 demonstration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빈출 표현입니다. 시연 또는 시범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C는요, 매니저에게 이야기한다. D번은요, push cart니까 이제 수레 같은 거 있죠. 밀어서 쓸 수 있는 카트 있잖아요. 그걸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운반 카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문 초반부 우리 문제 3개 다시 한번 싹 훑어볼까요? 남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물었고요. 그리고 그 물건은 텔레비전이에요. 근데 어떤 모델을 구매를 할 것인지는 아마 사이즈하고 스크린 크기하고 연결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남자는 텔레비전을 사려고 하는 아마 고객일 가능성과 그리고 여자는 이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점원일 가능성이에요. 자, 준비되셨다면 바로 들어볼게요. Hello, I'm wondering if you can help me.
My television broke yesterday, and I'd like to replace it. 네, 바로 이 부분이네요.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My television broke yesterday, My television broke yesterday. 제 텔레비전이 어제 고장이 났거든요. and I'd like to replace it. 그리고 그것을 replace, 교체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지금 이 텔레비전을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선택지에서 television broke 라는 것과 매칭이 되는 표현을 딱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쭉 훑어봤을 때 정답은 A번으로 바로 매칭하셔야 돼요. 이때 device라는 표현은 바로 텔레비전으로 구체적인 기기명으로 언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broke, 고장이 났다는 것을 not working으로 바꾸어 표현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볼게요. I need a hand bringing the device I want to the cash register. 네, I need a hand.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저 도움이 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되죠. Bringing the device I want. 제가 원하는 그 기기를 가지고 오는데 to the cash register. 이 계산대로 들고 오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It won't fit in a shopping cart. 네, 왜냐면 쇼핑 카트에 그 텔레비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크기가 크길래 쇼핑 카트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빠르게 시각자를 시선 고정시켜 두시고요. I'm happy to assist you. Which television are you interested in buying? 네, 또 여유 있게 신호 충분히 주고 있어요. 어떤 텔레비전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자, 시선은 여기 보내두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Your biggest option. 여기. Your biggest option. 당신의 biggest option이요. 자, 그럼 biggest option이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는 이 텔레비전의 스크린 사이즈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TR로 표기되어 있는 텔레비전이 되는 거겠죠? My previous one was the same size, and it fit perfectly in my living room. 네, 이제 뒤에서는 약간 함정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전혀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이전의 것, 즉 고장났던 그 텔레비전 얘기하는 거겠죠? 동일한 사이즈였는데 제 거실에 딱 맞아요, 맞았거든요, 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이미 앞에서 biggest option 이 단서가 되어서 D번으로 선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시각자료 문제가 끼어 있는 경우에 혹시라도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쳐서 13번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자가 턴을 넘겨받으면 Yeah, that one is too large for our standard shopping carts. I'll get a special pushcart to move it.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That one is too large for our standard shopping carts. 네, 스탠다드 쇼핑 카트니까 일반적인 그 쇼핑 카트는 아마 너무 클 거예요. I'll get a special pushcart to move it. 네, I will get. 제가 가져올게요. 스페셜 pushcart.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운반 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To move it. 옮기기 위해서. 자, 그럼 여자의 말에서 남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고 지금 제안하는 거죠? 특수 운반 카트를 가져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선택지에는요. 지문에서 언급된 단어를 그대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정답 D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파트 3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